오늘 영상은 출근하자마자 퇴근하고 싶고 직장만 가면 시간이 안 가는 직장이 지옥 같은 분들 말고요. 내가 하는 일이 꽤나 재미있고 이 커리어나 성과도 쌓아서 앞으로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드는, 하지만 일만큼 나도 중요한 오늘도 열심히 살고 있는 욕심 있는 당신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치과 여행을 소개하는 상키지수입니다. 오늘은 아까 인트로에서 소개한 것처럼 일이 너무 재미없고 출근만 하면 퇴근하고 싶고 이런 분들보다는 어느 정도 정말 내가 내 일에 욕심이 있고 일을 잘하고 싶고, 그리고 또 일이라는 것을 어떤 경제적인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나를 위한 어떤 수단으로 활용하시는 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사실 저는 일이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제가 이제 출판사에서 일을 하잖아요. 책을 기획하고 마케팅하는 일을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것을 잘 만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 일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하고 이제 퇴근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대학생 때는 사실 시간만 남으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주말에 훌쩍 혼자 여행 계속 가고 싶기도 했고, 영화가 나오면 다 챙겨보고 싶고, 낯선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 가서 만나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근데 사실 요즘에는 이제 일을 할 때 저를 많이 쏟아부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특별히 남는 시간에 하고 싶은 게 없어진 지 꽤 오래되어 버렸고, 가끔은 당연히 직장인이니까 쉬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가끔은 사실 제 삶에서 일 빼고는 제가 없어진 기분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아마 이 영상을 지금까지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요즘에 나를 잃은 것 같은 어떤 불안감에 조금 휩싸여 있었는데, 제가 우연히 한 권의 책을 만나게 됐거든요. 그 책이 실제로 제가 고민하는 걸 아주 콕 집어주면서 이 무기력이 왜 발생했고 이 무기력을 긍정적으로 해결한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썼는지 좀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딱 6시까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텀블벅 크라우드 펀딩에서 우연히 봤는데 책의 제목도 좋았지만 사실 부제에 많이 끌렸어요. 부제가 회사를 바꾸거나 그만둔다 해도 끝나지 않을 고민들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지금 당장 직업을 바꾸고 싶어 또는 이직을 하고 싶어 이런 건 아니에요. 다만 이 일이라는 게 가끔은 나다움을 잃게 하고 또 장기적인 비전이 조금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일 텐데, 이런 끝없는 고민들에 대한 어떤 답과 공감을 이 책에서 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사본 건데요. 일단 이 책은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눠져 있어요. 1장에서는 이런 무기력이 어디에서 왔고 왜 왔는지 어떤 사회 현상에 비유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2장에서는 그렇다면 이 무기력을 해결하는 이 솔루션으로 사이드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어렵게 말하면 사이드 프로젝트고 사실 약간 딴짓 같은 건데요. 이 직장을 다니면서 하는 딴짓이 우리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가, 그리고 딴짓은 어떤 종류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딴짓 선배들이 알려주고 있어요. 이 딴짓 선배들의 인터뷰를 보면서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무기력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책을 조금 관통하는 이야기가 이 서퍼 이야기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서퍼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이 일의 세계, 직장의 세계를 하나의 큰 바다로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아주 튼튼하고 견고하게 지어진 호화로운 유람선 같은 배에 타고 싶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안정적인 배보다는 이 매번 다르게 오는 파도에 나답게 대응할 수 있는 서퍼가 되고 싶은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양의 파도가 와도 나답게 어떻게든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사실 큰 배를 타는 게 어느 정도 안정적일 거라는 것은 이제 알고는 있지만, 이게 우리 인생을 그렇다고 해서 평생 책임져주지 않을 것 또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배에 타고 있더라도 때로는 오는 파도들에 맞춰서 나도 서핑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어느 정도는 갖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생각 자체가 어떤 소수의 생각이나 선호가 아니라 이제 엄연한 큰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지금 다니는 직장 그만두고 이런 게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해야 하는 만큼
만큼 열심히, 이제 상징적으로 6시인 거죠. 주어진 만큼 열심히 하고 이제 남는 시간과 에너지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나의 기회와 가능성을 위해서 이 곳곳에 흥미를 가지고 조금 더 주체적으로 살아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사이드 프로젝트, 딴짓을 제안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책에서 설명하는 우리가 이 사이드 프로젝트를 벌여야 하는 3가지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회사가 10년, 20년 뒤를 책임져주지 않을 거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본능적으로 알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인정받아서 성공하는 게 이 커리어의 전부는 절대 아닌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회사와 관련이 없는 것들을 계속 시도해보고 싶은 거죠. 책에 나오는 인터뷰 중에 어떤 낯선 대학이라는 것을 만든 분의 인터뷰가 나와요. 이제 이 낯선 대학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정말 낯선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의 일이나 일상을 나누는 자리인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회사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이 회사에 저당 잡힌 것도 아닌데 왜 우리의 모든 가능성과 기회를 회사에만 걸고 있는가? 그래서 이분은 삶에서 조금 더 주체가 되고 싶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과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신 거죠. 우리가 사이드 프로젝트를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게 사실 삶의 어떤 낙이 되는 여가 활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과 충분히 병행이 가능하면서 어떤 자기 효능감?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잖아요. 내가 더 주체가 돼서 뭔가 정말 열정이 들끓는 일을 하면 그게 미래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 정말 지금으로서는 대단한 여가 활동이거든요. 이 책에도 그 구독자 한 20만 명을 앞두고 있는 이제 직장인 브이로그를 하시는 분이 나오는데 그분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직장만 다닐 때는 회사에서 일 열심히 하고 집에 가서는 쉬니까 이게 아무리 쉬어도 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뭔가 열정이 없는 거, 내가 특별히 나에게 욕심내서 진짜 해보고 싶은 거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뭔가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고 일해도 일하는 것 같지 않고 그랬대요. 그러다가 시작한 게 유튜브인데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일은 일대로 열심히 하고 또 남는 시간에는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주인공인 일을 하다 보니까 일상이 너무 재미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분은 유튜브 채널이 꽤 커졌는데도 본인은 끝까지 이 일과 유튜브를 병행할 거다. 그러니까 유튜버 커진다고 해서 유튜브를 전업으로 하지 않을 거다 이러는 게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의 어떤 균형이 잘 맞아지면서 더 삶의 어떤 활력을 얻고 여가 활동이 충족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이드 프로젝트를 해야 하는 3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언젠가 내 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텐데 그분들을 위한 어떤 가설 검증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은퇴하고 이 남은 퇴직금 가지고 몰빵하려고 하면 잃을 게 너무 많잖아요. 체력도 없고. 근데 지금은 내 메인 잡이 있고 이제 서브 프로젝트로 하는 거니까 사실 이게 망해도 그냥 메인 잡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리스크나 시행착오가 훨씬 덜 할 수 있는 거죠. 인터뷰 중에서 헤라클라스라는 것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살면서 내가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사, 패러글라이딩 뭐 이런 것들을 해볼 때 나이가 많아서 힘도 없고 잃을 것도 너무 많고 그럴 때 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을 할애해서 해보자. 그게 비단 경험에서 취미활동이 아니라 심지어 사업이어도 지금 해보는 게 우리가 잃을 게 더 적지 않은가. 그래서 어떤 우리의 주체성을 높이면서 어쨌든 내가 10년 뒤에 할 거면 지금 해보는 게 우리에게 더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셨는데 저는 사실 이 3번째 이유가 우리가 이 사이드 프로젝트를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사실 언젠가로 미루거든요. 나중에 시간이 많아지면 해야지, 나중에 뭐 돈이 많아지면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도 우린 사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에너지 넘치게, 조금 더 많은 가능성을 위해서, 조금 더 나다운 나를 위해서 살고 싶다면 이게 에너지를 다 쏟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삶에 어떤 들끓는 에너지를 다시 가져다주는 행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이 사이드 프로젝트,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체성이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일하다 보면 정말 나다울 때가 없잖아요. 회사의 이미지에 맞춰서 또 내 직무나 직급에 맞춰서 그냥 그 틀에 박힌 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살면서 활력을 잃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회가 충분히 변하고 있고
회사에서도 사람들도 우리가 어떤 딴짓을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쓸모없는 딴짓이 아니라 어찌 보면 미래를 더 건강하고 건전하게 준비하는 것이라는 거를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공이 되는, 나를 이제 이 가운데에 두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이제는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면서 이 나다움을 찾아가는 것, 미래를 준비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한번 주안점으로 두고 딴짓에 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제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는 책을 만나가지고 이 물 만난 물고기처럼 할 말을 다다다다다다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의 중심을 나로 두고 싶은 분들께 이 책 딱 6시까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를 진심으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책과 여행을 소개하는 서키즈즈였습니다.